풍산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 및 매출을 예측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7.4%가 증가했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6.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풍산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풍산, 이철금속 업체 아닌 방산업체로 봐야 목표가 상한, 신한, 한국경제 3월 14일자 뉴스 보도 내용이고요. 방산 부문 영업이익이 신동 부분보다 많아. 요거를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2022년도 사업보고서 내용을 봐가지고는 저는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기자는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고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주라고 해서 폴란드 탄약 공장 건설 추진의 풍산 4% 3월 9일자 서일 경제 뉴스입니다. 폴란드에 우리나라가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를 팔았는데 전차탄을 연갈 10만 발씩 생산 가능한 탄약 공장을 폴란드 공장에 현지에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와 풍산도 사업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키백과에서 검색한 풍산에서 나오는 총알 및 포탄들을 전시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이 총알이나 포탄을 생산하고 있네요. 먼저 원가회계 손익 내용으로서 매출이 3조 2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27.4%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좀 적게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원가 회계에서는 기대치만큼 영업이익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르게 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이익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적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판매 관리비가 27.6%나 떨어졌으니까 영업이익은 13.1%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결산된 내용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8.2%가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요거로 봐서 매출 증가율에 비해 재료 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이 5.6%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비용이 6.8% 증가해 가지고 생산성은 거의 변동이 없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6.9%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하락했는데 스루풋 영업이익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2022년도에 원가 회계 영업손익보담은 52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 차이가 487억 원이 난 아주 매우 큽니다. 이 3개년도를 봤을 때 2021년도에 뭔가 특별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루풋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것은 재고자산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2022년도에 262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전년도에는 2천억 원대 이상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재고 증가도 있겠지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도 여기서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해놓고 주석을 달았는데
재고자산의 변동은 타계정 대체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타계정 대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사용액은 27.3%가 증가했고요. 그걸 합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4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6.8%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가공비가 2.4% 금액상 증가했습니다만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3.7%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그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2차 추론이 또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이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단계에서도 그 금액이 똑같이 일치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 이 총 제조 비용에서의 그 차이가 2,600억이나 되는데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서는 82억 불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갭이 요 차이의 갭이 또 2,558억 원의 갭이 생깁니다. 제가 그 스루프 회계로 그 재고자산 그 회계 투명성을 검증해 오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경험합니다. 제 머리 그 논리 구조로 아무리 그 생각을 해봐도 이 똑같은 알고리즘 가지고 해가지고 항상 그 일치를 했는데 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파악해낼 수가 없습니다. 참 저같이 그 IQ 2자리 간신히 넘는 사람이 이거를 그 사업보고서 내용만 가지고 추적하기에는 아주 그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추적할 단서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갭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해 줘도 결국 최종적으로 그 차이가 한 48억, 56억, 66억 이런 선으로 3년 연속 쭉 꾸준히 나 있는데 이렇게 3년 연속 꾸준히 차이가 난다 그러면 뭔가 그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것도 제 수준으로는 도저히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증명해야 될 게 아니죠. 회사가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3단계까지 이 검증을 해보면서 투명성 검증을 해보면서 풍산이 갑자기 어글리해졌다고 느껴집니다. 굳이 제가 그 한글로 안 한 이유는 어글리라는 의미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글리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풍산에 대한 제 이 선입감은 상당히 굿이었는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스르프 손익과 원가 손익의 검증 단계에서도 대부분 검증이 됐는데 2022년도가 또 틀립니다. 이 금액이 또 2,700억이나 나와요. 2020년에 뭐가 이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로 봐가지고는 분식회계의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2020년도에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뭐 계속해서 이 현금 흐름표도 3년 연속 뭐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뭐 분식회계의 개연성 가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상을 해보고 추정을 해보고 뭐 한다 하더라도 매출원가 재료비가 이렇게 스루프 쪽에서는 크게 나오는데 원가 회계 쪽에서는 적다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때문에 재고자산 명세에 제가 이 재고 흐름표를 항상 표현하고 있는데 재고 흐름, 입고 금액, 출고 금액
이런 것들을 그 재고 자산별로 그걸 표기를 해 놓고 타겟형 대체 금액도 표기를 해 줘야 그 신뢰도가 올라가고 투명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이런 사례 하나를 보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그 재고 흐름 양식에 의해서 공시해야만이 될 것이고 내부관리 회계 제도에서도 그것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풍산도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을 거다. 외부 회계 감사 법인을 어떻게 패스했는지 모르지만은 회계 법인이라고 다 그 능사는 아니고 뭐 전문가들 그 이 재고자산 같은 거 뭐 이렇게 검증하고 그러는 것은 이 경력 그 회계사들이 아니고 대부분 초짜들이 맡아서 현장 가서 실사를 해야 되고 트레이닝 시킨다고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관련 그 회계 부분에 증언을 들어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공인회계사가 와서 감사를 하면은 신빙이 그러면은 뭐 시험은 붙어가지고 공인회계사 자격은 있는데 감사라고 해서 현장 감사 재고 실사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솔직히 가르쳐주면서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증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2,49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3.3% 증가했어요. 직원 수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인건비도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풍산의 평균 임금 수준이 7,300만 원. 그 중견기업 정도, 중견기업에서도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 규모는 대기업인데 조금 그 인적 자원에 대한 대우를 조금 더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인근 그 이 같은 제가 그 이 풍산 공장이 그 있는데도 알고 있고 그렇거든요. 임금 인상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류 비용이 34.1%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여기 그 수치로 나와 있는 거를 어, 구두로 기술을 한다 그러면은 2022년도 WCI 회전율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스루프율이 하락한 역방향이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아, 뭐 검증 단계에서도 실패했지만은 여기도 역방향이래서 근데 회사가 우리 그런 회사 아니요. 반증을 하갔어.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비철금속이나 구리 여기는 그 구리 전기동 가격이 전기동이 원재료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인데 분명히 그 상승을 했거든요. 그 상식적으로 판매 가격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그 입증 추론이 좀 그 이 모순되게 나옵니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 합리화하기 위해서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제품 판매 가격 상승분에 비해서는 적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하락했다라고도 그렇게 합리적화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원재료 가격을 파악하는 게. 총 자산 회전율은 1이 넘었으면은 자신의 그 역량을 10분 발휘하고 있는데 10분 발휘하면서도 그렇게 그 영업 이익률이 뭐 스루프 원가 회계상으로는 또 영업 이익률이 내려갔고 스루프상으로는 올라갔고 또 그런 상황이죠. 근데 2022년보다는 2021년은 반대 W 회전율은 하락하고 스루픈율은 크게 상승했죠. 그러면은 이것도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이 대폭 상승해야 된다. 예, 그렇죠. 여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제시한 걸 보면은 2022년도에 그 단순 평균으로 그 전기동 아이언 니켈 단순 평균으로 18%가 증가 인상이 됐습니다. 상승이 됐고
2021년도는 그 뭐 2배 정도 37.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매입 비중이 있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거기 봅니까 스크랩이란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스크랩의 단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가중평균 하더라도 2.8%뿐이 인상이 안 됐다. 그럼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상승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하락은 했다. 이렇게 억지 춘향을 부릴 수 있겠느냐?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스크랩 가격이 물론 이 스크랩이란 게 전기동이라든지 황동이라든지 아이언하고 합금된 거, 이 짬뽕이 돼 있겠습니다만은 이 금액이 제시가 돼야만이 합리적인 이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맥힙니다. 그 스크랩 가격 때문에. 그게 그래서 확실하게 2022년도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아니면 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라는 게 충분히 입증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구매액에서 제가 매출 비중을 제가 산출한 거거든요. 여기에 스크랩 비용이 8,200억이나 40.5%나 되니까 매우 큰 거죠. 거기에 이 국내에서만 이게 수집을 했겠느냐, 아니면 이제 수입 물량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격을 오픈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해관계자들이 게시되면은 주주로서.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은 2022년도에 단순 평균으로 22.7%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적 하락으로는 뭐 말은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부실하죠. 2021년도에도 또 판매 가격이 31.8%나 증가했는데, 문제는 이 방산 부분 군용탄하고 스포츠탄에 대한 판매 가격은 방위 산업이라서 비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중 평균을 한다 그러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27.6%가 인상이 된 거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전기동 가격에 비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 군용탄 및 스포츠탄도 최하 25% 정도는 이 매출 비중도 27% 되고 인상률도 한 25%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은 확실히 근거 있는 추정을 못할 때는 상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제품 판매 대폭 인상 추론은 입증이 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까 2021년도에 제품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는 거는 여기 탄알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우리가 논리상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 조건 논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논리 연습을 좀 해볼 수 있겠어요. 회계는 논리적 사고 연습의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 도구인데요. 만약 뭐뭐 하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22년도 거를 얘기하면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슬픈율 하락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왜냐하면 반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과는 결국 입증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면은 부분의 성공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회계 투명성 법정에서는 1,000원짜리 변호사로서 풍선을 변호한다고 본다면은
무죄 입증을 위해서 필히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되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일단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비공개 투명성 법정에서 방산품 판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위산업이니까 판매 가격 알려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원재료 중 스크랩의 매입 가격은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이 비공개 법정에서 제가 다 확인해 가지고 비밀 준서 각서를 쓴 다음에 변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명성이 입증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아까도 표현했지만은 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죄가 증명이 됐을 때 그 회사의 투명성은 오히려 더 삐까삐까 반짝일 것입니다. 그러길 바라는 거죠.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919억 원의 이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 투자는 그 중소기업 쪽은 아니고 아무래도 재고자산 쪽에 돈도 재고자산은 아니고요. 다른 쪽에 이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3,316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은 13.3%, 0.8% 하락했고요. 채권자한테 759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가지고 레버리지율은 26.3%로 증가했습니다. 뭐 안정적인 레버리지율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자율이 좀 높네요.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은 ROE로서 2%대인데 요게 좀 높아진 이유는 자기 주식 취득이 있어서. 근데 일반적으로 예년에는 이익 배당률이 0.7%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채권자들은 2.3% 이자를 가져가는데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야, 이 배당률 가지고 돼갔어? 좀 올리시오. 이렇게 이제 압력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129억 원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전년도에는 852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고 봐야 됩니다. 현금 버퍼율 매우 낮습니다. 보통 이 두 자릿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2%, 0.8%뿐이 되질 않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약간 25.4%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하면은 한 3조 9천억 원대를 예상이 되는데 이게 하나의 이거를 총알 납품 단가라고 포탄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해보죠. 한 알에 390만 원으로 폴란드에 아니면은 방위청에 견적을 냈다. 그러면 하나 20만 원 남는다. 그런데 방위청 구매 담당이 깎아야 되니까 나도 체면이 있지 올려줄 수도 없고 390만 원에 합시다. 작년보단 그래도 좀 올려주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예상 20만 원 남기로 했는데 14만 6천 원 많이 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4% 좀 물량을 더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또 주선이 돼가지고 4% 했다 그러면은 20만 원 돈 남는다 이렇게 포탄 하나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경우 재고가 4%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거꾸로 재고가 4% 감소한다면은 영업이익은 20만 원짜리가 9만 3천 원으로 팍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 거죠. 이것이 이 세계, 글로벌 세계를 움직이는 이 세계의 어떤 표준이 우리는 그냥 옳다고 믿고서 그거를 배우고서 그냥 생각하는데 항상 모순 속에서 있으니까 아니 몰라 해가지고 이건 뭐 재무회계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열심히 생산만 하고 영업은 우리는 열심히 판매만 하면 돼. 손익 나오는 거는 걔네들이 어떻게 알아서 조정하겠지.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생산 입장에서도 손익을 따져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 입장에서도 따져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병참이 중요해져서 물류 쪽 입장에서도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까지는 그 충분히 그 이 생산, 영업, 물류에서도 예측을 해보고 손익계산서를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루풋 회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루풋 관점으로 일단 손익분기점, 이 운영비용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7% 그래도 오를 거다. 물가 인상률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이익을 한 7%도 좀 내보는 거로 계획을 세운다면은 한 3조 4천억 정도 하면은 되는 거, 크게 매상을 안 올리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재료비 관점에서 전년도에 오른 거 정도 생산량 증가에 비례해서 그만큼 또이 재료비가 더 들어갈 거다 하면은, 그 매출 재료비라고 그 스루풋율은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4조 1천억 정도를 해야 돼요. 그럼 이 갭이 너무 큽니다. 이런 것이 이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들이, 그 원가 회계 데이터들이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까지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게 두 가지만 가지고도 머리가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뭐 높게 나온 대로 포탄을 아까 그 원가 회계는 390만 원이면 되는데 413만 원 주시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이게 이 뭐야, 이 390만 원 가지고 충분한데, 뭐 구매하는 쪽에서도 원가를 좀 따질 줄 안다 그러면은, 자, 39만 원 남자고 생각을 했는데 15만 7천 원뿐이 안 남는다. 그러면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깎는 대신 물량을 더 예산 좀 더 집행하셔. 또 지금 우리가 좀 포탄 훈련도 지금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미연합 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데 포탄도 많이 준비하셔야지.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4.8회전에서 6.1% 정도 그 회전율을 증분시키는 거로 한다 그러면은, 계획대로 매출이 딱 그 비슷유사하게 그 413만 6천 원거리 나옵니다. 그러면 21만 5천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고를 생산을 더 안 하고 뭐 재고를 감소시킨다고 한다면은 슬픈 영향은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 금액 그대로. 왜냐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니까 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재고 회전율이라는 게 바벨 전략으로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또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런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올라갔어요. 네, 5,100원. 그러나 장부 가격의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부 가격 100%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풍산홀딩스가 38%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8.95%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3.03%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식별되는 회사는 JP모건이 네이버 증권에서 검색이 됩니다. 방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야 한국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어글리 풍산이 2022년 평가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이 저의 부직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한 반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